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위장평화 좌시 못한다. 전직 장군들이 무려 350분이나 참여해서 말이죠. 이번에 대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남북 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태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공사나 위장평화 절대로 좌시 못해. 근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국방장관,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사령관, 부사령관, 공구총장, 해병대 사령관, 뭐 대단합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이시니까. 예, 그렇죠. 예, 부사령관이. 부사령관이.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사령관이 나오시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만 모아도 말이죠. 대한민국 군대를 다 결성하고도 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전직 장관, 국방장관을 지내신 분이 9분이 예. 가담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육해공군 참모총장 지내신 분, 해병대 사령관 지내신 분, 네. 각군을 대표했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 숫자만 30여 명이 되고요. 예. 거기다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이 대장 지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돌아 계시고요. 예. 나머지 분들도 다 이제 오랫동안 국방에 몸담았던 전직 장성들인데, 혹시 우리 신 대표님은 대한민국에 살아계시는 전직 장성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1,8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350명이 지금 일단 여기에 뜻을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은 거의 4분의 1 이상 되는 분들이. 근데 나머지 분들도요, 생각은 많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그렇죠, 대다수죠. 지금 기간도, 준비 기간도 짧고 해서 다 연락이 닿지 못한 분들도 많고요. 연락만 다 하면은 다 모이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송대성 박사님, 예비역 공군 중장, 그 다음에 우리 김태우 박사님도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박휘락 국민대 교수님, 그 다음에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님도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일단 남북 군사합의서 국민 대토론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송대성 장군님, 그리고 국민대학교의 그 박희락 교수님, 또 지금 말씀하신 신원식 장군님, 이 네 분은 사회자, 발표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 두 분이 또 있으세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하시고, 그리고 현재 논설위원 하시고 전 국방부 대변인 하셨던 김민석 박사. 이제 이런 분들이 패널리스트로 지금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장군 출신은 아닙니다. 군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발제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로 참여하시는데, 자, 남북 군사 합의서 국민 대토론회, 남북 군사 합의서와 관련된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론회니까 또 발제자분들 나오시고 또 토론자 나오고 또 대중 토론자분들도 나와서 이제 질문도 할 텐데, 주요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군사 합의 하나만 문제가 돼서 이 토론회를 하게 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안보 원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조치들을 너무 많이 취해왔어요. 국방개혁 2.0도 그렇고요. 일방적으로 우리 군 스스로의 국방 역량을 감축하는 그런 국방개혁을 발표를 했고, 또 북한하고 이 대화를 하면서도 북한이 늘 그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둔갑이 돼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걸 다 받아들였고요. 사실은 한반도에서 핵을 가진 쪽은 북한밖에 없으니까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 또 탈원전 문제,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부분을 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비역 장성들이 이거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결정타를 준 것이 바로 남북 군사 합의였죠. 이 군사 합의는 워낙 우리 한국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큰 공감대를 얻어서 이제 이렇게 대토론을 하게 된 거죠. 장소가 지금 보니까요. 여기가 전쟁기념관. 그리고 날짜가 11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11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1층 평화홀. 네. 예, 삼각지에 있는 전쟁기념관 평화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실제로 정부에서 그 안보 국방 정책을 담당하시는 결정하시는 분들도 오시라고 일단 초대는 했죠. 그러니까 뭐 주최 측의 욕심 같아서는 우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또 뭐 정경두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뭐 그런 담당자들이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토론해보자. 이렇게 사실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오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말 그분들이 오셔서 이 예비역 장성들과 전문가들이 남북 군사 합의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잘못됐다고 공감이 그렇죠. 되면 함께 고치자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해 줄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좀 얘기도 좀 하고 고쳐야 네. 될 부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는 옷을 벗고 있는 형편이고 북한은 어제도 김정은이가 신무기 개발하는데 가서 말이죠, 참관도 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북한의 선의만 믿고 우리가 무장해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국민대 토론회 전에 군사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십시오. 네,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군비 통제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네.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뭐 어떤 군사력을 줄이고 없애는 것을 군비 통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기만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만 군비를 줄이면 오히려 더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군사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무기를 같이 줄이고 방어적인 무기는 오히려 늘리고, 그리고 감시 정찰, 상대가 뭘 하는지 이렇게 보고 투명하게 보고 있으면 의심을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정, 상호 검정 이런 것을 더 보장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군비 통제인데, 이번 남북 군사 합의는 일방적으로 북한의 그런 활동을 감시 검증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도 하지 않겠다, 저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군의 활동, 우리의 특히 감시 정찰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 큰 문제점은 서해 NLL이죠. 그 군사 합의의 어느 부분에도 현 NLL을 경계선으로 준수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 그토록 원했던 것이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장병들이 피와 땀을 흘린 것인데 어디에도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화수역을 정할 때 뭐 북한 바다가 적게 들어가고 우리 게 더 많이 들어갔다 이런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현재의 경계선을 준수한다는 말만 들어 있어도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을 텐데, 사실상 NLL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 이제 세 번째로는 만약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기만하고 도발을 한다면요, 우리 군인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원식 장군 같은 분은 실제로 작전본부장을 하신 분이고 이번에도 이제 이 문제의 핵심 주제 발표를 하시는데 직접 자기가 몸으로 뛰면서 해왔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전 수칙, 지금 교전 수칙도 새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의 교전 수칙, 이런 식의 합의하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만약에 기습적으로 도발을 한다면 우리 군인들은 살 길이 없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강력히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군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안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이 완전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기만한다면 당장 뭐 우리 군이 종전에 취했던 그 대비 태세를 취할 수가 없고,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종전처럼 유지될 수가 없고, 또 종전처럼 감시정찰 조기경보를 종전처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방심하고 있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북한이 기만한다면 당연히 수도권이 취약해지고요. 수도권이 취약해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 합의를 왜 해가지고 왔느냐, 그걸 정말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러니까 지금 예비역 장성들도 그렇고 저희 전문가들도 그렇고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요.
늘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를 지키는 전제 하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 안보를 스스로 허무느냐 이제 그런 항변을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우리 안보도 안보고 동맹 관계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한미 연합사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될 바에는 지금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지금 전시작전권 문제도 지금 우리가 사령관을 하고 미국이 부사령관 하는 문제도 좀 희극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가지고 2006년, 7년 그 무렵에 노무현 정부가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겠다고 했을 때도 제가 예. 반대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요즘 또 제가 이제 글들을 사실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군사 분야 합의 내용에 이 동맹측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합의를 한 게 많거든요. 예. 뭐 당장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그 40km, 20km까지는 항공기가 접근할 수 없다. 그 사실은 지금까지 미군은 U2기 같은 고공 정찰기를 띄워서 북한 깊숙이 정찰을 해왔습니다. 그게 상당히 제약을 받는데 네.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면적으로 한미 간에 사실은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겠다. 전작권 분리를 다시 재추진하기로 예.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중에 하나야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연합사 체제가 세계에서 유일한 체제고 전쟁이 나면 미국이 달려올 수밖에 없도록 예. 이렇게 양쪽 군대를 한 몸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건데 이걸 구태여 해체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마 이번에 그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한미연합사는 없어지지만 비슷한 미래 연합군 사령부가 만들어진다. 네. 이제 그렇게 미국하고 합의를 했고요. 그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사령관을 이제 한국군 사성장군이 맡고 미군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말이죠. 웃기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신 대표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시라면 동티모르 같은 작은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달라 그러고 우리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근데 그 군대를 자기 사령관이 지휘하는 부대에다 집어넣을 테니까 와서 싸우라 그러면 우리 군대 보냅니까? 안 보내죠. 그러니까 다 죽죠 가서. 그러니까 미국은요 세계 최강국인데요. 자기 군대를 다른 나라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파병을 해서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미국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쟁 억제력이 약화되는 것이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도박을 하느냐. 이게 전문가들이 정부를 향해서 지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북한의 오판 가능성도 높아지겠는데요. 오판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네. 높아지고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해서 분리하는 것은 북한의 70년 수건 사업입니다. 네. 그 수건 사업을 왜 우리가 나서서 들어주려고 하느냐. 예? 참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월남이 패망할 당시에 파리 평화협정 맺고 미군이 이제 철수하면서 우리 다시 돌아온다 문제 생기면 근데 안 돌아왔지 않습니까? 안 돌아왔죠. 네.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고 설령 도와준다고 해도 뭐 공군력으로 좀 밀어붙이는 정도? 여기서는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말이죠. 아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부가 노리는 것이 뭔지 정말 북한이 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길 바라는 건지 전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는 짓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번 토론회가 바로 네. 중요한 그런 것을 토론입니다. 묻고 싶어하는 겁니다.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장군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순진하게 북한을 믿어서 네. 그런 것이냐,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예. 시청자 여러분이 요거 딱 보여드리면 이렇게 요게 주요 일간지에 다 나온 내용이죠. 네, 뭐 조선일보, 국민일보 뭐 이런 데서 났고 영어신문에도 낼 생각입니다. 예. 우리 국군 장성들이 이렇게 예비역 장성들이 이렇게 각자
예, 한 푼 두 푼 모으셔서 이렇게 광고를 낸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 우리 이제 송대성 박사님이 그 공군 예. 예비역 장군이시잖아요. 실무 책임을 맡아서 다 이것저것 하는데 예산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다 후원받아서 하는 건데 어떤 신문에 다른 신문에 광고를 내자라고 안이 있었는데 예. 광고 낼 돈이 없다 이랬더니만 그 신문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군 출신 분들이 모금을 해서 자기 신문에 광고를 내겠다고 지금 광고안을 가져갔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진짜 예비역 장성들이 불안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분들이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이런 합의를 했으니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느끼는 그 위험함, 그 불안감이 심할 텐데 말이죠. 북한 비핵화 없는 안보 역량 훼손, NLL 사실상 포기했다. 예, 적 기습 공격 허용했다. 수도권이 결정적으로 위험에 노출당했다. 또 장병과 국민 정신 무장 해제해버렸다. 한미 연합 방위 체제 약화됐다. 아주 뭐 핵심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생존 문제다. 그렇습니다. 라고도 광고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토론회를 해서 네. 더 자세하게 네. 예, 우리 국민들에게 이걸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꼭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이거 진짜 여기서 저는 NLL 포기 이거 문재인이 과거에도 NLL 포기했냐 노무현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논란이 많았죠. 결국은 포기가 돼버렸네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니길 바라는데 정말 이게 참 걱정이 되고요. 아까 그 한미연합사 관련해서 사령관이 대한민국이고 부사령관이 미국이다. 네. 이런 경우에 미국 측이 합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뭐 상식으로만 말씀드린다면 그런 체제 하에서 우리 군인들을 다른 나라 사령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할 나라가 있느냐. 이거는 사실 미군 참전을 유사시에 미군 참전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 이 국방장관이나 정부 당국자들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다시 한번 좀 이날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참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고 또 350명 예비역 장군들 평생을 군무에 몸담았던 분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또 정부도 귀담아 들으시고 정부와 군 그리고 은퇴하신 뭐 장성들 전문가 이렇게 다 지혜를 모아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같이 공감을 하고 고쳐나가고 함께 보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입니다. 아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토요일인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 꼭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 광고비가 엄청난데 말이죠. 예, 이 광고비를 예비역 장성들이 일일이 모아서 이제 여러 군데다 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풍전등화에 놓여 있으면 이 원로 장성들이 이렇게 신문 광고까지 내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